물은 얼마든지 엎질러질 수 있고 내 손안에 든 것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여겼지만 믿져서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괴로워하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다. 당장의 결과로 손해를 봤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시도를 해보았고 시도를 통해 믿지는 경험이라도 얻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번에 믿진 경험은 다음의 본전을 찾는 경험에 도움이 되고 그 경험은 본전 이상의 것을 추가적으로 얻는 노하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도 믿지지 않겠다 라는 마음은 나는 하나도 시도하지 않겠다 라는 말과 같다. 어떻게 모든 시도에서 이익을 바랄 수 있겠는가? 장기적 비전을 위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밝힌 빌 게이츠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바로 시작하자.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일을 진행시켜보자. 한 발이라도 출발선을 넘은 사람은 여전히 출발선에 매여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과 큰 차이를 보인다. 풀려진 운동화 끈을 묶기 위해 조금이라도 몸을 구부린 사람은 뻣뻣하게 등을 펴고 있는 사람보다 운동화 끈을 바로 묶어낼 가능성이 높아. 무언가를 결심하면 시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결심을 최대한 구체화된 행동으로 옮겨야 유리하다는 얘기다. 트로이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은 율리시스다.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 약 1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의 한 지점을 통과하기에 앞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곳은 사이렌이라는 바다 괴물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한 뒤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마성의 바다 괴물이다. 율리시스는 고민 끝에 모든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귀를 막을 것을 지시한다.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 역시 노래를 듣고 엉뚱한 지시와 판단을 내릴 것에 대비해 스스로를 기둥에 묶는다. 덕분에 율리시스와 선원들은 사이렌의 유혹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나 다시 자유롭게 항해를 하게 된다. 만약 그가 결심만 한 채 선원들이 귀를 막지 않고 또 자신을 기둥에 묶어두지 않았다면 사이렌의 유혹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도전은 늘 자신이 품어오던 오래된 선입견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선입견은 뇌가 만들어낸 것으로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거부부터 하고 보는 뇌의 습관이다. 이럴 때 뇌의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뇌의 부정적인 반응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이다. 심리학에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개념이 있다.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던 대상이라도 자주 맞닥뜨리게 되면 친근함을 느끼며 좋아하는 감정이나 관심을 갖게 되는 원리다.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던 이성이라도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누구든 새로운 결심을 내릴 때면 뇌로부터 반대에 부딪힌다. 특히 뇌는 기존의 생활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가지 순식간에 알려준다. 뇌는 처음부터 호의적인 친구가 아니니 말이다. 그런 친구를 잘 달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반복밖에 없다. 반복과 함께 목표를 생생히 그리는 일도 중요하다. 단순한 생각이 생생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띠면 뇌의 협조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과거 불쾌했던 생각을 떠올리면 실제로 불쾌한 기분에 휩싸이고 내 아이가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실제로 불안해지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다. 이렇게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의 특성을 역으로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훈련법이 있다. 실제 행동 없이 오로지 상상으로만 훈련을 하는 것이다.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캐나다 비숍스 대학의 에린 샤켈 교수와 라이오넬 스탠딩 교수는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엮기 선수들에게 마음속으로만 엮기를 들어보도록 이미지 훈련을 시킨 것이다. 효과는 놀라웠다. 실제 측정 결과 이미지 연습만으로도 선수들의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하버드 대학교 신경과학자인 알버로 파스칼레온 박사는 뇌를 통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실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그의 실험 설계는 이랬다. 우선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2시간씩 실제 피아노를 연습을, 두 번째 그룹은 배우는 것 없이 건반만 누르는 연습을, 세 번째 그룹은 실제 피아노 없이 머릿속으로만 치는 연습을 하도록 했다. 일정 기간 이후 이들의 결과를 관찰했다. 첫 번째 그룹의 뇌에서는 운동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고 실제 연주 능력도 향상되었다. 두 번째 그룹에서의 뇌 활동과 수행 능력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오로지 머리로만 연습했던 세 번째 그룹의 뇌 활동 모습은 첫 번째 그룹의 실험 참가자들과 거의 흡사한 연습 효과를 보였다. 무엇인가를 시도하고자 할 때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최대한 생생하게 이미지를 그려내자. 뇌를 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다. 미래의 부담은 미래의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자. 지금의 나는 시도하는 나로서만 존재하면 된다. 어차피 해보고 싶었던 일 아닌가. 어차피 지금의 당신도 과거의 당신이 벌려놓은 몇 가지 일들을 수습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은 시작하는 나로서만 있어도 충분하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은 시작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할 책임은 미래의 나에게 있다. 당신이 만약 5년 전 시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과거의 자신을 만난다면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 절대 하지마. 지금 너 때문에 내가 뒤쳐다꺼리 하고 있잖아.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가? 아니면 많이 고민되지. 이해해. 그런데 꼭 하고 싶으면 시도해봐. 5년 뒤의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잘 해내고 있으니. 라고 다독여주고 싶은가? 노자는 현재에서는 평안을 느끼고 불안은 미래에서 느끼는 것임을 강조했다. 시간이 흐르고 일이 진행되다 보면 막상 예전에 했던 걱정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데까지만 대처하면 된다. 지금은 평안함을 느끼며 시작하는 나로 있어도 괜찮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미래의 자신에게도 잘 미룬다. 작은 목표를 정해놓고 반드시 달성하는 모습, 작은 성공들을 착실히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내가 나에게 꾸준히 보여주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지금의 나로서만 존재하자. 어떻게 하면 목표에 잘 집중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더 쉽게 시작하고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이다. 의식은 내가 집중하고 싶은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행위다. 매일 반복되는 시간과 노력의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의식이 뭐냐고 묻는 어린 왕자의 질문에 여우는 이렇게 답했다. 의식은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같은 시간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닌 온전히 내 시간이 되게 하는 것, 빠르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이다. 의식은 내가 나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배우가 큐 사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연기에 몰입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주는 시작의 큐 사인이다. 이제 할 시간이 됐어 하고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이다. 의식이 시작되면 모든 잡념과 게으름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나만의 의식이 꼭 필요한 이유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당신만의 의식이 있는가? 주저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자. 반복하는 일들에 실증이 날 때,
그 일을 의식 치르듯이 해보자. 평범했던 일과들이 조금씩 다르게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다.